미국 외곽의 한적한 마을. 세븐힐스 고등학교의 복도는 언제나 왁자지껄했지만 그 소란 속에서 박민지는 늘 홀로 존재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에 바싹 붙어 걷거나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복도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서 전학 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늘 푹 눌러쓴 야구 모자와 귀를 완전히 덮는 헤드폰은 그녀가 외부와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침묵의 선언처럼 보였다. 교복 대신 낡고 품이 큰 후드티를 즐겨 입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다녔다. 민지의 작은 방은 그녀의 세상과 닮아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는 늘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대충 드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식품이 전부였다. 쨍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혼자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가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민지는 멍하니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응시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다 사라지듯이 그녀의 하루하루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민지는 늘 가던 지름길 대신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도 빗소리에 묻힐 만큼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빗물에 잔뜩 젖은 채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유기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털은 엉망이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주머니에는 오늘 점심값을 아껴 남은 몇 달러가 전부였다. 그 돈으로 내일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는 개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어쩐지 그 개의 모습이 한때 자신과 닮아 보였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 무력하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결국 민지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남은 돈으로 가장 저렴한 캔 사료 하나와 낡은 수건 한 장을 샀다. 다시 돌아온 골목에서 민지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민지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몸을 맡겼다. 민지는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캔 사료를 바닥에 놓아주었다.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개의 모습을 보며 민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어쩐지 춥지 않았다. 그 모든 순간을 골목 끝 상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동양인 소녀 레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레나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민지가 떠난 후에도 레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민지가 사라진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가방 속에는 늘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지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담겨 있었다. 수첩 가득 메워진 그림들은 난해한 무술 동작들을 스케치한 것이었다. 날카로운 발차기, 유연한 몸놀림,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자세들. 그림 한 장 한 장에는 복잡한 화살표와 함께 한글로 빼곡히 적힌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 수첩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한때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던 유망주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어야 했다. 어린 민지는 그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태권도를 익혔고
수첩은 아버지의 기술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다. 민지의 오른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어릴 적 태권도 훈련 중 생긴 상처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민지는 가끔 수업 시간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그럴 때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밝게 빛나던 도장, 땀 흘리며 훈련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들, 수첩과 흉터. 이 두 가지는 그녀의 현재와는 동떨어진, 숨겨진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언젠가 민지의 평화로운 일상을 흔들어 놓을 씨앗이 될 터였다. 민지의 조용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븐힐스 고등학교에는 브리튼이라는 이름의 여왕벌이 있었다. 그녀는 교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원자의 딸이었고, 그 덕분에 누구도 감히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브리트니는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학교 복도를 마치 자신의 왕국인 양 활보했고, 그녀의 뒤에는 늘 아첨꾼들이 줄을 섰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오만함으로 가득했고, 약한 학생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녀에게 있어 괴롭힘은 심심풀이 오락이자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레나는 브리트니의 새로운 표적이었다. 얼마 전 민지가 빗속에서 개를 도왔던 그 골목에서 민지를 지켜보았던 태국인 소녀였다. 레나는 민지보다 한 학년 아래였고 항상 밝고 명랑했지만 브리트니의 표적이 된 이후로는 그림자처럼 위축되어 있었다. 학교 생활은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사물함은 이유 없이 잠겨 있거나 책들이 사라지기 일쑤였다. 점심시간에는 식판에 담긴 음식을 쏟아버리거나 험담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브리트니와 그 패거리들은 레나를 둘러싸고 비웃거나 조롱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레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지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식당 안에서도 그녀는 헤드폰 속 음악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식당 중앙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브리트니와 그 패거리들이 레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레나의 옷은 온통 케첩과 머스터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엎질러진 스파게티가 엉망으로 널려 있었다. 브리트니는 레나의 머리 위로 빈 우유팩을 들어 올린 채 비웃고 있었다. 어때 태국에서 온 공주님은 이런 것도 못 먹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과거의 기억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국에서 그녀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학교 폭력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듯 건너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본능은 외면하라고 속삭였다. 내 일이 아니야. 끼어들지 마.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레나의 눈빛이 들어왔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갈구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 그 눈빛은 빗속에서 떨고 있던 유기견의 눈빛과 겹쳐졌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빗속에서 개를 도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따뜻했던 마음. 작은 생명을 도왔을 때 느꼈던 미미한 뿌듯함. 그 감정들이 차가운 이성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본능.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서서히 깨어났다. 그 순간 브리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지의 귀에 박혔다. 저기 누가 구경하고 있었네. 너도 태국 공주님 편이야. 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좋을걸. 브리트니는 빈 우유팩을 든 채 민지를 똑바로 노려봤다. 그녀의 패거리들도 민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민지는 멈칫했다. 브리트니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의 길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그녀는 다시 과거의 비겁하고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나의 눈빛, 그리고 브리트니의 오만한 표정은 더 이상 그녀에게 도망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미 깨져버린 유리 조각 같았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외면할 수도 없게 되었다. 민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레나와 브리트니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흔들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지가 브리트니와 레나 쪽으로 다가가자 식당 안의 웅성거림이 점단 랑엑수홍. 브리트니는 민지의 등장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너까지 왜 이래? 너도 쟤랑 똑같이 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레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레나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민지는 레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젖은 옷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브리트니를 향해 있었다. 침묵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다. 브리트니는 민지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겨우 저런 애 하나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야. 웃기지 마. 동양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녀는 빈 우유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레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레나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레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브리트니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민지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며 무게중심을 낮췄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브리트니는 민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하게 미소 지으며 민지에게 한 발자국 다가섰다. 어쭈 까불어. 너도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네. 브리트니는 손을 들어 민지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민지의 뺨에 닿지 못했다. 민지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몸을 살짝 틀며 브리트니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잡은 손목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비틀며 살짝 당겼다. 전혀 힘을 주지 않은 듯 보였지만 브리트니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결국 뒤로 휘청이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악! 브리트니의 비명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패거리들과 주변 학생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민지와 브리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레나의 곁으로 돌아가 레나를 부축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절도 있었다. 마치 잘 훈련된 무도가의 그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레나와 체육교사인 존슨 선생님이었다. 존슨 선생님은 평소 민지를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터라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스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움직임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브리트니는 분노에 차서 벌떡 일어났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날 넘어뜨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이 고등학교에 전학 온 이래 누구에게도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씩씩거렸다. 네요 한국에서 문제아였다며. 그래서 도망쳐 온 거 아니야. 브리트니는 주변에 있던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얘 조심해. 얘 원래 주먹 쓰는 애래. 한국에서 사고 쳐서 여기로 온 거래. 그녀는 민지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브리트니는 민지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빠, 저한테 이상한 애가 시비를 걸었어요. 네, 그 전학생이요. 식당 안의 학생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브리트니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다. 민지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레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정면을 응시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터였다. 브리트니가 민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학교 분위기는 빠르게 냉각되었다. 한국에서 사고쳐서 온 문제야. 주먹 쓰는 전학생이라는 말들이 민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를 향한 시선들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레나는 그런 민지의 곁을 맴돌며 불안해했지만 민지는 괜찮다는 듯 레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나 민지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브리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지를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마침 학교에서는 매년 열리는 세븐 힐스 챌린지 데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재능과 협동심을 겨루는 스포츠 및 예술 경연 대회였다. 브리트니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교장실에서 민지에게 연락이 왔다. 교장은 굳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민지 학생, 최근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된 소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교는 당신의 과거 기록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지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세븐 힐스 챌린지 데이에서 당신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자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통보였다. 민지는 가장 주목받고 싶지 않은 학교 강당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권도 시범을 보여야 했다. 브리트니는 이미 자신이 진행자로 나설 것을 확정지어 놓은 상태였다. 강당은 민지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브리트니에게 무시당했던 곳이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재능을 증명해야 하는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야 하는 상징적인 투기장이 되었다. 민지야, 괜찮겠어? 레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에게 물었다. 레나는 민지에게 자신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민지 몰래 브리트니에 대한 불공정한 소문들을 반박하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지는 레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시범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브리트니는 민지가 시범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쳤다.
연습실 사용을 어렵게 만들거나 소문을 더욱 악화시켜 민지를 고립시켰다. 심지어 민지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레나가 민지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브리트니의 패거리들은 레나마저 괴롭혔다. 저런 애를 뭘 믿고, 분명히 문제 일으킬 거야. 한국에서 싸움이나 하던 애라던데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학교 곳곳에서 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조차 민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존슨 선생님만이 민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브리트니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민지가 혼자서 이 모든 압박감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민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홀로 연습실에 남아 땀을 흘렸다. 아버지의 수첩에 그려진 동작들을 되뇌며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른손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아버지가 물려준 용기의 증표이자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시범을 통해 단순히 태권도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레나를 포함한 모든 약한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했다. 시범 당일,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찼다. 학부모들과 지역 유지들도 많이 참석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을 향했다. 브리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번뜩였다. 그녀는 민지가 완벽하게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레나는 객석 한 구석에 앉아 손톱을 잘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민지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면 어쩌지. 존슨 선생님은 무대 뒤편에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단단함을 발견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혹독한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드디어 민지의 순서가 다가왔다. 사회를 맡은 브리트니는 마이크를 잡고 민지를 소개했다. 다음 순서는 전학생 박민지 양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어떤 특별한 무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자, 박민지 양,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강당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 순간 민지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었다. 강당 안의 정적은 숨 막힐 듯 했다. 민지는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녀에게 박혀 있었고 그 시선들은 기대와 의심, 그리고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브리트니는 사회 좌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민지가 실수하고 그 실수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은 무대 앞 어딘가에 박혀 있는 듯 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민지는 마치 아버지가 그곳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오른손목의 흉터가 문득 아려왔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이자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단순하지만 웅장한 국악 선율이 강당을 채웠다. 민지는 두 눈을 감고 잠시 집중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주저함이나 불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렬한 집중력과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동작은 섬광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앞굽이 자세에서 힘찬 지르기가 뻗어나갔고, 이어서 몸통 맞기, 얼굴 맞기 등 기본 동작들이 유연하게 이어졌다. 단순한 동작들이었지만 민지의 움직임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발차기는 마치 공기를 가르는 듯 날카로웠고, 주먹은 단단한 바위를 부술 듯 힘이 넘쳤다. 몸을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리는 돌려차기, 공중으로 뛰어올라 두 발로 목표물을 가격하는 2단 옆차기까지.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으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잘하네 정도의 감탄사였지만 민지의 시범이 이어질수록 웅성거림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브리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 아이가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지는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 시범을 이어나갔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첩 속의 난해한 그림들이 현실로 구현되는 듯 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레나는 객석에서 숨을 죽이고 민지를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격이 차올랐다. 존슨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민지를 응시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시범은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다. 민지는 마지막 동작을 위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때였다. 무대 뒤편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브리트니의 패거리 중 한 명이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을 터뜨린 것이었다. 영희는 순식간에 무대 위를 뒤덮었다. 관객석에서는 당황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불이야 불났어. 혼란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영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민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했다. 관객들의 비명소리, 연기가 타는 듯한 냄새, 그리고 무대 바닥의 작은 진동.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몸을 회전시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발끝으로 무대 바닥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정확히 걷어찼다. 이 쨍그랑 귀를 찢는 듯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브리트니의 패거리가 미리 준비해둔 유리병이 민지의 발에 맞아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다. 그들은 연막으로 시야를 가린 뒤 민지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민지는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막아낸 것이었다. 연기가 걷히자 민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착지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브리트니와 그 패거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방해 공작을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는 마지막 동작을 펼쳤다. 마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를 담아내는 듯한 강력한 압착이었다. 그녀의 발이 허공을 갈랐고 그 충격은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듯 했다. 동작은 완벽했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폭발적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관객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침묵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고 일부는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냉담함이나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외심과 감탄만이 가득했다. 브리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났고 민지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에게 뛰어갔다. 존슨 선생님은 천천히 박수를 치며 민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오해나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단순히 태권도 실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마침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과 오해를 부수고 승리한 것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 순간이었다. 민지의 태권도 시범은 세븐힐스 고등학교를 뒤흔들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존경과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당을 가득 메웠던 관객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민지를 문제아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고결한 정신을 지닌 한 소녀를 보았다. 브리트니는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강당 구석에서 경악과 분노, 그리고 깊은 수치심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비열한 행동을 알게 되자 크게 실망했다. 학교 이사회는 브리트니의 비도덕적인 행동과 학폭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그녀는 결국 학교 후원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 브리트니는 모든 특권을 잃고 교내 봉사 명령과 함께 한동안 등교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때 그녀의 뒤를 따르던 패거리들조차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브리트니의 몰락은 그녀가 휘둘렀던 권력만큼이나 철저하고 비참했다. 반면 민지를 오해했던 일부 학생들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민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체육교사 존슨 선생님은 시범이 끝난 후 민지를 교장실로 불렀다. 민지양. 존슨 선생님은 평소에 엄한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에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리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의 시범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정신과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태권도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한국 태권도 협회에 연락해서 당신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군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영광은 그녀에게 상처이기도 했다. 당신의 부친께서도 훌륭한 태권도인이셨더군요. 저는 당신이 왜 태권도를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재능은 계속 빛나야 한다는 겁니다. 존슨 선생님은 민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태권도 클럽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곳 코치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영상을 보냈더니 당장이라도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하더군요. 전액 장학금 지원은 물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학금이 아니었다. 그녀가 잊으려 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버지의 꿈이자 한때 그녀 자신의 꿈이었던 태권도. 이제 그녀는 도피가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민지와 레나는 학교 옥상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레나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브리트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야. 내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레나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보였다. 민지는 레나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야. 레나, 나도 네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난 아마 계속 혼자였을 거야. 그리고 난 도망쳤어.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망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들 뿐이었어.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민지,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 다시 태권도 할 거지.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재능의 부활을 넘어 과거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의 서막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몇 년이 지났다. 박민지의 삶은 세븐힐스 고등학교에서의 태권도 시범 이후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존슨 선생님의 추천으로 미국의 명문 태권도 클럽에 합류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재능은 눈부시게 피어났다. 아버지의 수첩에 담겨있던 기술들은 그녀의 몸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고 숨겨진 잠재력은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었다. 민지는 1년 만에 미국 주니어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름을 올렸고 2년 후에는 당당히 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며 국제 무대에 데뷔했다. 이제 그녀는 문제야 박민지가 아닌 태권도계에 떠오르는 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희망으로 불렸다. 그녀의 경기마다 관중석은 열광적인 환호로 가득 찼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 태권도 팬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았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상대 위에 설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빛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민지의 삶은 단순히 태권도 선수로서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민지는 레나와 함께 희망의 발차기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소수민족 이민자 학생들, 특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차별을 겪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일을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민지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작은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태권도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태권도는 싸움 기술이 아니야. 너희 안에 숨겨진 용기를 찾아주는 길이야. 너희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해.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아이들은 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감을 찾아갔다. 그녀의 도장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닌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레나와 함께 희망의 발차기 1호 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낡은 창고 건물을 개조해 만든 아담한 센터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지는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단체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레나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레나는 민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지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레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민지의 작은 방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방 한쪽 벽에는 수많은 태권도
메달과 상패가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오래된 낡은 가죽 수첩이 담긴 작은 유리 진열장이었다. 수첩 옆에는 민지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빗속에서 도왔던 유기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개는 이제 민지네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끔 수첩을 꺼내 아버지의 글씨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옥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강인한 존재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설 것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승리는 더 이상 메달의 숫자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불어넣은 희망, 그리고 스스로 찾아낸 진정한 삶의 목적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민지는 희망의 발차기, 센터 옥상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오른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닌 그녀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그녀가 세상에 전할 긍정적인 영향력은 끝없이 퍼져나갈 것이었다.